저기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 저 같이 함께 저 보시라고 저희 시나리오 좀 제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판부 참조하시라고요. 아, 참고 자료 내시는 건 문제 없을 것 참고 같습니다. 자료는 아닙니다. 그냥 시나리오인데 저희 시나리오? 얘기할 건데 그걸 혹시 이렇게 아, 네,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예. 뭐 변호인들께서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 그 참고 자료나 뭐 서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네네. 그냥 재판부께서 그냥 참조하시라는 그냥 말 그대로. 아, 그럼 이걸 예, 그런- 기록에 안 남겨도 되는 겁니까? 예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분은 드릴 테니까 변호인께서 한번 보시고 일단 뭐 보시고 그냥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변호인께서 그렇게 하는 데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예. 그냥 참고하고 폐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기관 조서에 대한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증거 동의한 조서들에 대해서 서증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증거 목록 기준으로 순번 27번, 순번 54번, 순번 413번, 순번 553번 진술 조서, 553번 조서입니다. 사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 대통령실 CCTV를 재생하면서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조서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네 번의 조사 과정의 진술이 거의 중복되고 본건과 관련성이 제일 높은 특검 조서를 위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그 외 조서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도착 경위 부분입니다. 순번 553번 19,319쪽 통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2024년 12월 3일 21시 33분경부터 22시 31분경 최상목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화면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21시 33분경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와 21시 34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고 21시 37분경 강희구 실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553번 19,320쪽 진술 부분입니다. 21시 37분경 강희구 실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서 당시 강희구 실장은 최상목 장관에게 어디십니까?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빨리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라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으로 19,321쪽입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서 최상목 장관이 다시 그 전화를 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목 장관에게 어디야? 라고 물어서 최상목 장관이 제가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최상목 장관이 집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도중인 21시 46분경 강희구 실장이 다시 최상목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도착하시냐고 물어서 최상목 장관은 이에 곧 간다라고 답변을 하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최상목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강희구 실장이 또 전화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대통령이 재촉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고자 서두르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도착 이후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CCTV 복도 21시 57분 10초경 구간 재생하겠습니다. (21시 57분 10초입니다) 최상목 장관이 도착해서 5층에 내리는 모습입니다. 대접견실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다가 바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약 2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553번 19,326쪽에서 19,328쪽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그 CCTV 제시 전까지는 바로 대접견실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CCTV를 보고 나서는 이제 들어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에 대해서도 CCTV를 봤으니까 제가 들어간 것은 맞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 대접견실에서 가자마자 대통령께 그 지시사항이나 어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얘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은 그 대접견실 CCTV 21시 59분 24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네, 최상목 장관이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입실하는 모습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당시 먼저 와 있던 조태열 장관 왼쪽 편에 앉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후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증거목록 순번 553번 다시 19,330쪽 조서 해당 부분 제시하겠습니다. 최상목 장관의 도착으로 의사정족수 11명에서 3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최상목 장관은 누가 오고 있다, 연락해봐라는 말이 오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그 누군가로부터 참석자들 서명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그제서야 당시 상황이 이게 머릿수를 채우려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대접견실 CCTV 22시 03분 54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네, 송미령 장관이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송미령 장관 도착 이후 22시 04분경 대통령과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대접견실 주출입문으로 이후 김용영 장관이 들어오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영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대접견실 참석자 등이 이를 만료하는데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553번 19,331쪽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당시 아직 이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당시에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속으로 누구를 더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2쪽입니다. 또한 최상목 장관은 누군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람을 더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CTV 22시 05분 28초 재생하겠습니다. 대접견실을 나가려다 되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엇인가를 말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시 조서 19,332쪽 제시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상목 장관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대통령님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고 조태열 장관님도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성재 장관님도 외교와 경제가 걱정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9,333쪽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상목 장관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총리님께서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제가 총리님께 왜 안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은 맞고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접견실 CCTV 22시 06분 40초경 제시하겠습니다.